인생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도 그 아래는 끝이 아닐 거라고 당신이 말했었습니다. 다시 만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옛날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저희는 지금 10대 시절 저희 둘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한 편의 명작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그 주변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영화의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사람은 결국 세 사람으로 집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조세프님은 누구부터 얘기해보고 싶으세요? 서인우, 네, 임태희, 네. 임현빈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헌, 이은주, 여현수. 여현수 이렇게 세 명. 비중은 4대 4대 2 정도. 그렇네요. 네. 4.5, 4.5, 1 정도.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일단 이병헌 씨가 연기한 서인우라고 하는 캐릭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병헌 씨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앳되더라. 다시 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이병헌이 이미 90년대 중반에 네. 초중반에 이미 하이틴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내일은 사랑 이런 거. 그래서 막 이 영화 제작 시기, 영화 개봉 시기에는 네. 2000년에 이병헌은 하이틴 스타나 뭐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꽤나 준수한 어떤 배우로서의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 자체는. 네. 그래서 원우 씨가 저희가 몇 차례 소개했지만 네. 경향신문에서 이병헌을 저격하기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른바 명품 배우, 맞아요. 진짜 배우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시발점의 작품이 바로 이 번지 점프를 하다 아닌가 싶거든요. 1999년도에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네. 전도연 씨랑 전도연 이병헌 나오면서 맞네. 연기 좀 괜찮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진짜.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이제 완전히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 정도 될까요? 한 박서준 씨 정도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네요. 박서준이 연기를 막 눈썹으로 연기를 해. 맞아요. 막 뒷모습으로 연기를 해. 약간 이런 제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퀀텀 점핑을 한 느낌이 그렇죠. 딱 들었던 시기인데 네. 여기 이 영화에서 이병헌 씨는 80년대 이 푸릇푸릇한 대학생 서인우와 네. 2000년대의 어엿한 담임 선생님 국어교사의 모습을 맞아. 아주 이질감 없이 소화합니다. 맞아. 너무 대단해. 소름 돋는다. 지금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데도. 이질감이라고 하면 네. 제가 학창 시절에서 국어 선생님 중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좀 현실과의 이질성 정도. 흉내내는 분들은 많았는데. 네. 음담패설이 나오고 그랬어요. 네. 애들이 하도 집중을 안 하니까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왜들 그랬을까? 아무튼 이제 서인우라는 캐릭터를 좀 살펴보면요. 네. 서인우라는 남자는 되게 숫기가 없는 청년, 맞아. 소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분에 빈구미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빈구미를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볼살이 좀 푹 패인 이병헌 씨가 보여주는 빈구미가 네. 이 청년 이병헌에게서 발견이 되고 맞습니다. 나쁜 짓은 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대단히 건실한 국문과 학생이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 학교 좀 명문대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약간 범생이들이 모여서 이제 막 놀아보려고 하는 그렇지, 느낌.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인우의 우산 속으로 들어오는 태희라는 여자에게 반하면서 삶이 바뀌죠. 네. 그야말로 인우의 푸릇했던 젊은 날이 태희로 인해 이제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멋진 표현이네요. 첫눈에 반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던 인우의 관념은 네. 태희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게 되죠. 서인우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저는 그 이전까지는 잘 네. 존재하지 않던 한국 영화 남성 캐릭터의 영역이 아닌가 시작합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으로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보면 네. 어느 씨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에 김수현 작가님. 네. 그 대발이라는 캐릭터가 그렇죠.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최민수 연기한. 씨가. 그리고 최민수 씨가 90년대 초중반을 휩쓸거든요. 네. 모래시계에서의 또 그렇지. 태수였나요? 나 지금 떨고 있네.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이거. 한국말 못 배우셨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마지막 승부 뭐 이런 드라마에서 장동건이나 혼지창 같은 그렇지. 캐릭터들. 남성적인. 그리고 90년대 후반으로 가도 네.
이제 젊음의 상징인 정우성 씨, 비트의 미니 정우성이 딱 있죠. 그렇지. 이 90년대 에라의 그 맞아요. 남성 배우들은 정말 선이 굵고 음. 반항적이고 마치 1930년대 미국의 제임스 딘 같은 느낌이 그치.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탈 때 하이바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저항 정신이 많았다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을 한 30년 돌려서 현재를 보면 네. 2020년대의 지금의 시대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성 배우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뭐 네. 김수현, 송중기, 박보검, 뭐 송강, 정혜인 또 누구 오. 있죠? 뭐 박서준 그 누구도 뭐 이런 배우들이 과연 그 90년대에 언급했던 배우들과 네.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우성이나 원빈의 수요는 여전해요. 네. 뭐 여전하지만 네. 어떤 터프가이와 비장한 음. 사생결단의 느낌을 제하고 음. 그렇다고 마냥 푸근하고 넉넉한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도 아니고 그렇지. 무시로 흔들리고 연약하며 동시에 고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리는 네.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딸꾹질하고 딸꾹질하는 긴장하면 이 남성의 모습을 아. 표현했었던 이 시작점이 서인우가 아닌가 싶은 야, 거죠. 캐릭터 분석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인우는 지금은 흔할지 몰라도 맞아요. 그 시절에는 이 캐릭터 자체가 파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렇네. 그래서 서인우가 존재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미 벌써 1년이 된 것 같은데 네. 봄날은 간다의 유지태가 맡았던 그렇지. 상우가 나타난 거고 아, 요렇게 연결되는군요. 조금 더 극단으로 표현한 게 엽기적인 그녀의 차태현 같은 아. 역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래서 그 숱한 빈구미와 네. 무해한 남자들의 모습은 결국 지금의 한국 남성 배우들을 네. 잉태하는 서인우라는 이야. 캐릭터에서 비롯됐다라고 야, 오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캐릭터 분석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이건 거의 좋아요. 지금 이거 우리 한국 영화 캐릭터 이 서사를 한번 훑어준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인우가 나와서 원우가 오늘 좀 관대해졌네. 아니 근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엽기적인 그녀도 한번 언제 네. 다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다음 어떤 그렇죠. 항로가 보이는 듯한 관역으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까 쭉 열거하신 뭐 정혜인 씨나 송중기 씨나 박보검 씨나 송강 씨나 전부 다 좀 이렇게 막 터프가이 느낌은 진짜 아니고 그렇죠. 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손석구 씨 같은 캐릭터들이 네. 그런 약간 좀 거친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반작용으로 나오는 네, 정도지 지금은 오히려 이 서인우류의 캐릭터들이 21세기에 주류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시작점에 이병헌의 서인우라는 캐릭터가 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하나의 그 가설이 너무 재밌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너무 네. 인우와 대발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대발이라니. 이름이 대발이야. 뭐 대발 씨들에게 저희가 죄송한데 대발 씨. 전국의 대발 씨들을 저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대발 씨들.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캐릭터 분석이었어요. 야, 남자 캐릭터 분석 이렇게 찜쪄주는 방송 있나? 아, 저 진짜 호우 시절 뽕이 좀 차오르는 것 같은. 저희는 느낌인데. 항상 녹음할 땐 뽕이 찼다가 네. 이제 릴리즈가 되고 나면 겸손해져요. 거품이 가라앉는 그런. 저희 팟빵에서도 잠깐 인기 많았다가 확 가라앉더라고요. 저희가 남성 캐릭터 서인우 씨 분석을 너무나 맛깔나게 해주셔서 여성 캐릭터 분석도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아, 그렇죠. 저희 여성 캐릭터 임태희 씨인가요? 네, 임태희라는 캐릭터죠. 어떤 캐릭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시작에 네, 그 롱테이크로 오프닝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의 시작과 끝이 다. 네. 근데 그때 이병헌이 딱 자막에 뜨고 그다음에 이은주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에 네, 저는 진짜 좀 마음이 쿵 내려앉는 진짜요? 느낌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은주라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네. 인상을 좀 풀어보기로 하고요. 네. 영화 속 캐릭터로만 좀 설명을 해보면 태희는 건실한 남학생 인우를 설레게 한 조속과 여대생이죠. 네. 인우가 한국 영화에서 그려지지 않았던 남성의 어떤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하고 네. 새롭게 구축해낸 캐릭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 태희라는 역할은 대단히 영화를 만든 분들의 고뇌가 드러나는 캐릭터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희를 보면 처음 느껴지는 이미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일종의 약간 모던걸 이미지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신여성.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드세거나 억척스러워서 네. 남성분들로 하여금 묻 남성들로 하여금 네. 저항감이 들게 하지는 또 않아요. 네. 분명한 건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 남성을 떠받쳐주는 네. 남성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조연으로서 존재하는 여성과는
매우 다른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대단히 세련되게 오호. 표현한 캐릭터라는 겁니다. 네. 짐작컨대 제가 조금 추정해보면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향유하는 여성에 대한 정서는 네. 그 이전의 세대들이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관점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랐을까요? 그래서 보다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네. 인식이나 바람을 네. 그들은 학습했고 어. 약간의 발랄하고 맹랑한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전통적 여성의 모습을 또한 네. 본능적으로 갈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너무 오늘 캐릭터 분석이 완전 작두 타고 계시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설명을 계속하면 네. 그 이상과 현실이 이제 혼재되어 나타났던 그쵸. 게 그 즈음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이병헌이 연기한 서인우라는 캐릭터는 그 시대치고 2000년치고 굉장히 새로운 입지의 캐릭터였다면 네. 이은주가 보여준 임태희라는 역할의 모습은 네. 이미 98년에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심은하가 그렇지. 보여준 다림이나 네. 그 이후에 봄날은 간다에서 보여준 이영애가 연기한 은수와 네.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어허. 받은 거예요. 모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네. 이러한 캐릭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것은 아무래도 386 세대가 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네. 그 뭔가 자신들이 추구하고 부르짖는 네. 응당 여성의 주체성이 상당히 발현된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그 세대가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함께 내재돼서 버무려져서 창조한 캐릭터가 바로 이 태희 아닌가 싶은 거고요. 이 386 세대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영화의 제작진이나 감독들이 이제 그렇죠. 386 세대이기 그 때문입니다.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분명한 건 심은하와 이은주, 이영애로 이어지는 라인업에 네. 환호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음. 상당 부분 이 당시 세대가 만들어 놓은 네. 여성의 이상적 모습에 그러니까 이상적 모습이라고 창조해낸 여성의 캐릭터에 그렇지. 제가 환호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양심적인 고백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 다분히 남성들의 시선이고요. 그렇죠. 이런 여자 있으면 정말 끝내줄 것 같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조합에 의해서 생성된 캐릭터일 가능성도 엿보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은주 씨 이 태희라는 캐릭터는 막 좋아하는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고 감정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인우랑 싸우는 장면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또 이병헌 씨 인우가 엄청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막 네. 둘이 같이 처음 만난 그 우산을 막 이렇게 부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완전 수그려주는 또 어떤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난 담배 멋있게 피는 남자들 멋있더라 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맞아요. 뭐 그런 류의 모습들은 또 남자들에게 약간 판타지를 그렇죠. 제공하는. 약간 복무한다고 표현할까요? 네. 뭔가 좀 그렇게 수그려주는 모습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 이 어떤 그러니까 현실에 있기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86 세대들이 요 당시에 20대 10대 때 막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를 본 거예요. 맞아요. 히피 영화 이런 거 본 네. 거야. 그래갖고 막 우드스탁 이런 거 보면서 69년도 우드스탁 이런 거 보면서 맞아요. 진짜. 뭐 저기가 우리의 이상형이고 여자들도 담배 필 수 있지. 여자들도 청바지 입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상은 그쪽을 향해 있지만 현실은 그냥 한국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좀 달랐던 그렇죠. 것 같고. 그런 이율배반들이 있다는 게 이 영화에서도 캐릭터 투사된 거고. 그렇지.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네요. 이 모순적 욕망들이 창조해놓은 캐릭터의 한 모습이라는 얘긴데 네. 그래서 저는 서인우보다 임태희라는 인물이 훨씬 더 극화된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지적에 동의하게 되네요. 그래서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나 흐름이라기보다는 네. 한 세대의 음. 의지와 이상과 음. 현실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 구축은 상당히 지속성 있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극 내에서는 네. 생명력 있게 롱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어. 이런 여성이 매력적인 여성이야라는 거를 미디어가 네. 구축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점들을 모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면 남자들이 마치 여성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강자가 허용해주는 관용의 제한된 범위 같은 뭔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내어주는 듭니다.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가 네. 이런 형태의 얍삽한 네네네. 내어줌에 대한 저항도 그렇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집어치워. 이거가 니네가들이 만들어놓은 운동장 위에서 뛰어놀지 않겠어라고 하는 반동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조세프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하신 이 태희랑 인우 캐릭터 분석은 네. 글로 한번 써주세요. 제가요? 네. 아, 그래갖고 숙제를 또 자꾸 브런치나 네네.
브런치나 아니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캐릭터 분석을 또 그냥 간단하게 짧게 너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좋은 아카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그 테이와 이누는 쓰고요. 네. 현빈은 안 쓸 건데요. 현빈은 약간 조금 아까 뭐라고 했었죠? 4.5 대 4.5 대 1. 네, 마지막 이 여현수 씨가 연기한 그러면 현빈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17살 학생. 현빈이는 이제 네. 테이가 죽던 해 1983년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는 이제 고등학생인 친구인데 네. 영화 속에서 이누는 다시 태어나도 네. 테이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대사를 하죠. 네. 그리고 그 대사가 복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테이의 죽음 이후에 그럭저럭 국어 선생님으로 삶을 살아내고 네. 있는 이누에게 네. 테이의 현신으로 느끼게 해주죠. 이제는 종종 TV에서 영업 왕이 된 여현수 씨의 모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때와는 또 너무 다른. 그렇죠. 네, 그죠? 살집이 많이 오른 네. 어떤 이훈재 씨의 변화를 보는 것 같은데 저 이훈재 씨 좋아합니다. 문제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배우가 아닌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이 된 그의 모습을 네. TV에서 볼 때마다 저는 좀 희한하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네. 굉장히 각광받던 젊은 배우였는데 맞아. 이때 아주 뭐 쩌릿쩌릿했죠. 왜 갑자기 연기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네. 조금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캐릭터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감을 좀 말씀드리는 선에서 정리를 할까 싶은데 네. 이 전도 유망한 배우가 네. 어느 순간 살이 후덕하게 오른 이 영어방이 된 모습을 보면서 네. 왜 그랬을까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의 연기를 보면서 네. 유망주였을지는 모르지만 연기 한계를 보여줬던 거다. 조금 기대 못 미쳤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몰입이 안 되는 오디오가 그 현빈의 대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연극적이라고 할까. 어린 나이에 최선을 다한 배우에게는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좋은 길을 찾으신 것 같다. 영어방이 되신 거는 너무 혹독한가요? 잔인하다 진짜. 네. 사람은 다 재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조금 연기가 이제 워낙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이은주, 이병헌 사이에서 그 뒤에 후반 그 캐릭터 바통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이 없잖아 있었다. 네, 저는 조금 몰입이 어렵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요? 그래도 이 워낙 각본이 좋아서, 극본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저희가 이 당시에 이 영화 볼 때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이게 제가 그 영화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화를 어쨌든 주기적으로 되게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느끼는 건가라는 약간의 자긍심으로 여현수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어떤 우리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나? 오래 씹다 보니까 단맛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황급히 덮어봅니다. 이 현빈이라는 캐릭터는 다시 태어난 태희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본인 자신도 뭐 전생의 기억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이제 자신이 태희의 다음 생애임을 인정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인물 분석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은주 씨 얘기는 조금 더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이은주 씨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호우 시절.